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우리는 코드.org를 통해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는 레벨 6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머신러닝의 용어를 접했습니다. 이전 동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먼저 그 동영상을 봐주세요. 우리는 각자가 정한 클래스에 따라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몸통에 파란색인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분류하고자 파란색을 선택한 저는 학습 데이터에 파란색, 파란색 아님이라는 두 개의 레이블을 붙여주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은 둘 중 하나를 정답으로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 새로운 물고기 그림을 보여줬을 때 AI는 이 레이블 중 하나를 정답으로 말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한 몇 가지 머신러닝 용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머신러닝의 몇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는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이미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의 경우 파란색, 파란색 아님을 구별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정답을 레이블로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파란색, 두 번째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파란색, 세 번째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파란색 아님, 이런 식으로 정답을 이미 알려주었고, 그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한 결과 다른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파란색에 속하는지 파란색이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군집화를 합니다. 지도학습의 경우 분류를 한다고 하면 비지도학습의 경우에는 군집화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분류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게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이고, 군집화는 단순히 이것들은 비슷한 모양이고 이것들은 또 끼리끼리 비슷한 모양이다 라는 것만 알려주지, 이것은 해, 이것은 달이라고 레이블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강화학습은 반복학습을 통해 성능을 강화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면 그 행동을 더 잘하게 되고, 반응이 부정적이면 그 행동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전체 데이터를 모두 학습을 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70 내지 80% 정도를 학습을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0 내지 20% 정도를 그 학습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은 물고기의 이미지를 모았다면 일부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물고기를 가지고 그 학습이 잘 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 이 물고기는 파란색인지 파란색이 아닌지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검증 데이터로 나누어서 더 정교하게 학습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들의 특성을 관찰해서 이것들을 분류할 때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처를 정의합니다. 앞에서 한 물고기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피처를 우리가 직접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코드.org에서 미리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이 물고기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몸통의 색, 몸통의 모양, 등 지느러미의 모양,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 눈 모양, 입 모양, 그리고 비늘의 모양, 이런 것들로 각각의 물고기를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피처라고 합니다. 색, 몸통, 등 지느러미, 꼬리, 눈, 입, 비늘, 이런 것들을 코드.org에서는 피처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 피처가 머신러닝 모델에 들어갈 때는 숫자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는 숫자만 처리할 수 있죠. 이것들을 우리는 특징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 특징 벡터를 사용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학습시킵니다. code.org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이 이미지가 물고기인지 고양이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실제 이미지 데이터를 보는 대신 우리가 물고기를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각 픽처들의 패턴을 찾습니다. 저는 파란색을 선택했고 꼬리나 지느러미 색깔과는 상관없이 몸통 색깔이 파란색인 물고기들은 모두 파란색 레이블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몸통의 색깔에 따라서만 분류한 특성을 AI가 학습하여 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물고기를 분류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개만 먹되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싶어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과 오렌지에는 사과의 특성을 가진 부분이 있고 오렌지의 특성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개의 사과 오렌지를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려고 합니다. 칼을 가지고 이런 평면에 따라 잘라내면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초평면 또는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오렌지, 한쪽에는 사과라는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겠죠. 클래스와 레이블이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린이들에게는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파란색임과 파란색 아님으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몸통색 하나를 가지고만 나누었습니다. 즉 피처를 색 하나로만 두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피처를 고려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2차원 평면에 그런 피처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봅시다.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란색 물고기가 있고 파란색이 아닌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들은 서로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둘의 특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란색과 파란색 아님으로 나누어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죠. 어떤 것이 가장 잘 나눈 것 같나요? 저는 이 파란 선이 가장 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운더리 디시전이라고 불렀었죠.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에서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이 마진을 가장 크게 만드는 곳에 선을 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이 마진이 아주 짧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계선 또는 평면은 함수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함수의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선은 0인 선이겠죠. 그러면 1인 쪽은 클래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인 쪽은 클래스 2가 되겠죠. 즉 이쪽은 파란색임, 이쪽은 파란색이 아님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고기가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새로운 물고기가 파란색일까 파란색 아닐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경계선의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것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원 공간이 아닌 3차원 공간도 상상해 보세요.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평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아까 사과 오렌지를 자른 것처럼요. 이 평면을 우리는 초평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평면 위에 있는 것들은 클래스 1이 되고 이 평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클래스 2가 되겠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평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따지겠죠. 이 새로운 데이터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클래스 2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짬짜면 먹어본 적 있나요? 짜장의 특성을 가진 것과 짬뽕의 특성을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구분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 구분선은 꼭 직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된 구분선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로 나누는 이진 분류를 생각해 왔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 경우에도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멀티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머신러닝 용어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렴풋이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레벨 7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이혜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